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기둥이죠. 네, 성일광 교수님 성일광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번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번 전쟁을 한마디로 원인을 정의해 보십시오. 내지는 이번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뭔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든가 하면 뭐 어떻게 정의하세요? 기다리던 전쟁이 일어났다. 기다리던 전쟁. 네, 결국 뭐 그렇게 놀라운 전쟁이 아니다. 음.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했잖아요. 예. 2025년 6월달에 약 12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좀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좀 잘하고 그다음에 좀 뭐 희망적인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전에 막판에 이제 2월달에 갑자기 핵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 뭐 거의 1년 정도 놀다가 전쟁 전에 갑자기 뭐 급조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될 리가 이번 있나. 전쟁 전에. 예, 2월달에 협상을 좀 했었어요. 작년에도 전쟁을 했다 하니까 그래 했었나? 열흘 동안 그랬지. 작년에는 무슨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일도 없었고. 그렇죠. 급이 다르죠. 그 작년에는 그래서 했나 싶기도 한데 네. 작년에 무슨 피해가 있었어요 양측에? 작년에 피해 컸죠. 작년에도 12일 동안 이란의 핵시설 3개가 벙커버스터 트럼프가 데리고 간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려 가지고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3개가 시설이 많이 파괴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일 동안 이란에 있는 탄도미사일 시설, 군사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격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것과는 이번 전쟁은 차원이 다르죠. 예. 왜? 결이 다릅니다. 아예 그냥 급이 다릅니다. 이번 전쟁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를 암살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걸로 시작한 전쟁이죠. 그렇죠. 그것부터가 벌써 급이 다른 급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네. 거기에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걸. 네. 작년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시작을 했고 예. 그냥 중간에 벙커버스터만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뜨려주고 갔어요. 나머지 전부 다 이스라엘 혼자서 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제 생각에 한 두세 달 전부터 전쟁 준비를 차근차근 한 전쟁,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쟁이에요. 아예 이란을 뿌리를 뽑으려고 덤빈 거의 전쟁이다. 그런 셈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처음부터 이 전쟁의 목표는 레짐 체인지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 네, 그럼 주인공은 네타냐후다, 트럼프다. 둘 다죠. 더블 캐스팅. 네. 그래도 출연료를 누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죠. 저는 트럼프가? 나타냐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나타냐후는 될 수가 그럼 없고. 트럼프가 하자고 한 거고 네타냐후가 동의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 지점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타냐후가 하자고 했겠죠. 나타냐후가 하자고 했을 텐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나타냐후 하자 하니까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하자고 하면 내가 다 할게. 이런 러브 스토리 관계는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바라는 바하고 이스라엘이 바라는 바가 좀 다른가요? 아니요, 거의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이 싫고. 네. 근데 이 미사일은 미국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네. 뭐가 싫었을까요? 미국은 제일 중요한 건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미국은 이란의 핵이 싫은데 네. 그게 확산될까봐 중동 전역으로.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핵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알리 하미네이였어요. 알리 하미네이. 하메네이. 네. 아, 이란 최고 하메네이. 지도자.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핵 협상하는 중에 좀 온건한 자세를 조금 양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면을 좀 차려줬어야 되는데. 예,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핵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부를 바꿔서 야, 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협상이 안 된다. 되겠다. 예, 벽이야 벽. 얘를 내리고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형님 저 그럼 안 그래도 저도 미사일 때문에 아주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들어가시죠. 같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마침 알리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가 몇 월 2월 28일 날 아침에 49명의 고위 관료들과 한 장소에서 회의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해서 그렇죠. 제공하고 뭐 같이 들어가. 제공하고 딱 주면서 저희가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가시죠. 안 갈 이유가 없죠. 이란의 그 하메네이는 원래 그렇게 강경하던 그 노인이었어요? 아니면 왜 트럼프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요? 자, 좀 더 강경해졌죠. 그러니까 알리 하메네이 같은 사람이 이란 내에서 초강경, 제일 강경한 사람이다. 절대 아니죠.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외교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혁명수비대 쪽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 무조건 서방과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 알리 하메네이는 대단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와 2015년 핵 합의를 해냈잖아요. 네. 이것도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왜 강경했냐? 2018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했잖아요. 예. 왜? 그러니까 알리 하메네이로서는 트럼프를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트럼프 임기 때는 그냥 아예 고슴도치처럼 문 그렇죠. 닫고 끝내려고 하던 중이었다. 그렇죠. 트럼프하고는 좀 대화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하메네이가 제거되긴 했지만 후계자로 그 차남 아들, 둘째 아들 네. 그 사람이 이제 유력하게 부상을 하면 미국으로서는 괜히 헛팀 뺀 거 아닌가요? 네. 아직 근데 최종 결정이 안 났어요. 아, 이 사람이 됐는지. 네. 처음에는 초기 보도에서는 됐다. 나는 나중에 아직 아니다. 그리고 됐지만 뭐 발표를 못 한다. 여러 보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직도. 네. 근데 아직 최종 도장을 못 찍었어요. 이란 안에서는 뭘 걱정하는 걸까요? 공표를 하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타겟이 될까봐. 그럼요. 그리고 그 전문가 회의, 즉 최고 지도자를 뽑는 회의가 열린 장소를 바로 공습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진 않았지만 모이기로 한 장소를 바로 때렸어요. 차기 지도자 뽑으려는 예. 회의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니네 쫓아가서 죽일 수 있다는 걸 차남 보여줬어요. 암살 시도였네. 거의 그렇다 봐야 됩니다. 예. 그 하메네이 아들은 뭐 되게 강경한 그런 사람이에요. 들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는 내 후계자로도 안 돼. 너무 강경해. 네. 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없대잖아요. 왜 자꾸 네. 유언비어를 자꾸 퍼뜨립니까? 그 반대입니다. 네. 1년 전에 이미 네. 이란 반체제 언론에서 이미 뽑혔다. 후계자로. 네, 모자타바를 몰래 알리 하미네이가 자기 뒤를 이을 사람으로 뽑아놨다. 근데 공개를 안 했다.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이란 국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왜 혁명을 했습니까? 혁명은 걔 아버지를 물려받는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하메네이 그러니까 호메이니용 이후에 이제 하메네이가 물려받았는데 그 이전이 팔레비가 왕정이었죠. 그렇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기 싫은 건데. 그렇죠.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알리 하메네이가 있던 최고 지도자가 왜 아들한테 물려줍니까? 왜 계승을 하냐고요. 이상하지. 이게 뭐 대기업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심할 걸 예상해서 뽑아놓긴 뽑아놨는데 공표를 못하고 비밀에 붙였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들로 점지를 하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능인가 봐요, 그죠? 그거는 그냥 재벌이든 그게 뭐 왕이든 지도자든 간에 그냥 아들한테 뭐 시키고 싶은가 봐 그건. 피가 너무 그거는 그분이 되면 이란이 되게 강경하게 이제 미국에 저항하는 그 노선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모르죠. 보통 우리가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네. 미국 음. 물건 사면 안 됩니다. 미국과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딱 자리에 앉잖아요. 청와대에 딱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미국과 함께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타바도 지금은 강경하지만 실제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 딱 최고 지도자가 되면
이 미국 놈들이 나의 아버지와 그리고 나의 부인과 많은 나의 가족들을 암살했지만 우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살기 위해서는 대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론이죠, 그냥. 그렇죠. 안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고 미국도 저 차남이 저런 생각을 할 리는 없어.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겠죠. 예, 오늘도 뭐 모자따발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저 차남이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미국이 점 찍어놓은 이란에서 제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제를 안 하고 자꾸 차남을 하려고 그래? 트럼프 대통령 계속 언론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나고 나서 이란의 새 지도부가 특히 이제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새 지도부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협상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해왔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아 내부에서 아니요, 이스라엘의 아마 공습으로 죽었겠죠. 뭐야?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살렸어야지 왜 죽입니까? 그렇지. 네. 협상을 하겠다는 건 네. 이란 내부에서 나름 온건파라는 뜻인데 그렇죠. 온건파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죽었다는 게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말이 좀 이상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화를 하고 싶어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살아있지 않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누구를 딱 점제해 놓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안 된다고 딱 얘기했고 어쨌든 자기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좀 뽑아달라. 근데 그 이란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없을까? 다음에 누굴 세울 건지를 대충은 그래도 대충은 이 중에서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러고 가서 죽이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김정은 뭐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세워서 그럼 우리가 저 정권을 정리를 하죠?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당연하죠. 수순이죠. 예. 당연한 수순이죠. 전쟁을 예. 하기 전에. 근데 과연 그런 전략을 짰을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있기는 있을 텐데 트럼프가 오픈을 안 한다는 네. 거죠. 근데 있기는 있는데 죽었다고 하잖아요. 또. 근데 당연한 게 그걸 오픈하는 순간 네. 그 사람은 이란 안에서 안 되죠. 죽겠지 당연히. 네,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네. 그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 있겠다. 야 복잡하네. 알겠습니다. 그 쿠르드족 이야기가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상군이 미국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이제 이란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미국 지상군이 투입이 되는 건 미국한테는 너무 부담스럽고 네네네. 전사자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쿠르드족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지상군 역할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던데 네. 여기서 쿠르드족은 왜 등장했으며 쿠르드족이 왜 그 역할을 하게 됐고 쿠르드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쿠르드족은 중동 지역에 튀르키예, 시리아, 뭐 이라크, 요 지역에 이란까지 포함해서 네 개 지역에 걸쳐 있는 3천만 명 정도 돼요. 여러 나라에 걸쳐서 살아요? 있어요. 예. 이란에도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예. 특히 튀르키예에 뭐 1,500만 정도 있고 이란에도 한 1,000만 있고 그다음 나머지 지역에 이제 한 1,000만 되면 3,000만이죠.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오래전부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3천만쯤 되면 나라 하나 사이즈네 진짜. 네. 근데 항상 왜 이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강대국이 필요할 때 좀 용병 역할을 해주고 총알 바지를 해주고 그러면 나라를 세워준다고 약속을 받고 항상 이용해 먹었겠구나. 항상 이용해 먹고 우리나라에 1,000만 쿠르드족 있는데 네. 저 친구들 이용해 먹고 저 친구들한테 나라 세워준다고 하고 네. 입 씻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네. 그게 1991년 이라크 전쟁 때 쿠웨이트 해방 전쟁 때도 미군과 같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때 쿠르드 민병대가 또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가 제거를 할 때 아이시스를 퇴치할 때 미군이 또 이 쿠르드군과 함께 공동 작전을 해서 아이시스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는 자치 지구를 허용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순리 극단주의 아흐마드 샤라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버립니다. 니네 더 이상 자치하지 말고 아흐마드 샤라 밑에 들어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쿠르드는 그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말씀하신 민병대가 있다면서요? 네네. 지금 근데 쿠르드가 음. 이라크에 있는 쪽하고 시리아에 있는 쪽하고 막 나눠져 있어. 하나가 돼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자체 군대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없고 민병대가 있죠. 민병대. 민병대라는 게 뭐예요? 밀리시아. 아니, 그러니까 네. 이란 안에도 쿠르드족이 있고 네. 그 마치 미국에 한인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군대가 있다는 느낌이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 이란 서부에 있는 서부 쪽에 이제 쿠르드족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 이란 운동을 해요. 독립을 하기를 원해요. 독립운동. 그러니까 무장 단체예요. 그래, 옛날에 독립군 같은 네, 독립군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네.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구나. 그렇죠. 이라크에 있는 쿠르디스탄 지역에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무장을 다 하고 있어요. 왜 무장을 하냐면 이 동네는 총이 없으면 죽어요. 네,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더군다나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으면 가차없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사람들 민병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투입하지 말고 아하, 저 이용하자 또. 네, 이란 내에 이미 반정부 활동을 해온 쿠르드 민병대가 있으니 거기에 물자와 무기와 자원을 대줘서 이란 서부에서 폭동과 반란과 동요를 일으켜서 이란을 조금 흔들어 보자. 그리고 더 잘 되면 쿠르드 말고 이란 서쪽에는 또 다른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발루치, 토르크메니, 아랍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애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연대를 한번 해서 이란을 한번 흔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란이 그 육군 정규군도 뭐 한 60만 명 되고 뭐 혁명 수비대도 있고 네. 그 육군 전력이 꽤 강하던데 네네. 이 쿠르드 민병대나 그게 이제 이란하고 맞설 정도의 규모나 파워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투입하게 되면 만약에 투입하면 네. 미국이 상당한 물자 뭐 많이 대줘야죠. 최신 무기도 많이 주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민병대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몇십만에서 몇백만 될 텐데 몇백만 아니고 몇십만 되겠죠. 이란의 지금 병력 수는 거의 120만이 넘습니다. 혁명 수비대 있죠. 혁명 수비대를 바치고 있는 또 민병대 조직이 있잖아요. 바시지라는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혁명 수비대 한 15에서 20만, 정규군 한 60만, 그다음 바시지 민병대 한 60만, 120만에다가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쿠르드족이 이른바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란 영토 안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네. 그 진압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숨었다가 민간 지역에 들어갔다가 또 숨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경을 또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넘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국경 너머에 있는 것 같아. 네, 이란 네.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 이란 안에도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란 안에서 좀 조용히 있다가 이란이 시끄러우면 이번 1월 달에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 그 쿠르드족이 이번에도 또 속는 셈 치고 미국 도와서 이란 정부를 이란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란을 적으로 삼아서 네. 사실은 이란이 굳이 쿠르드의 적은 아닌데, 그죠? 네. 적은 아니잖아요. 자기는 독립을 하고 싶은 거지. 네. 이란이 적은 아닌데, 그죠? 적이죠. 왜 독립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주변국들이 다 적이죠. 쿠르드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최소한 자치라도 할 수 있게끔 자치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란은 해줄 용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 네. 그럼 쿠르드족이 지상전을 벌이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지상전이라고 어쨌든 혁명 수비대나 국경 수비대나 얘들하고 그냥 교전을 해서 좀 정신줄을 정신이 혼미하도록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거죠. 그렇구나. 네. 막 이군을 가지고 혁명 수비대를 싸그리 없애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들이 뭐 약하든 강하든 미군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오면 되게 신경이 되게 쓰일 텐데. 미군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군을 좀 서쪽으로 보내야 되고 거기 교전을 하다가 또 뭐 군인들이 이란 군이 또 사망을 하고 뭐 이런 저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제 전체 분위기가 흉흉해지잖아요. 네. 야, 이 전쟁 길게 가겠구나. 길게 가겠죠, 그죠? 그렇게 길게 안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쿠르드족 지상군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교전을 하고 해서 뭔가 전세가 결정이 돼야 네, 심지어 그 전세가 이란한테 불리해져야 네. 이제 협상이 시작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결국 제가 보는 변곡점은 한 달. 지금 일주일 지났죠. 네. 3주나 2주 정도 지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모든 관역 좌표를 다 한 번씩은 다 공격해서 때릴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미국은 이제 자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자 때릴 거 부술 거 다 부셨고 탄도미사일하고 뭐 웬만한 건 다 했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더 이상 이제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럴 때는 이란 쪽에다가 넌지시 자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니네도 때릴 만큼 때렸잖아. 니네 뭐 콜프 국가 엄청 많이 때렸잖아. 이스라엘 많이 때렸고 이스라엘도 피해 많이 봤어. 요쯤에서 한번 스톱. 요쯤에서 한번 대화해보는 게 어때? 그런 지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올 수도 있지만 중재하는 국가가 있어요 분명히. 네, 물밑에서. 뭐 중국, 오만. 뭐 네, 등등. 오만도 있고 뭐 사우디, UAE, 뭐 이태리, 이라크, 튀르키예 많은 국가들이 중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는 걸리겠죠. 중재는 왜 하려고요? 이 주변 국가는 이게 이란이 무너지잖아요. 중앙 집권 세력이 없어지고 통치 세력이 없어 무주 공산되잖아요. 아 골치 아프구나. 골치 아프죠. 거의 도둑들이 이제 난민들이 그냥 밀려 온 천지를 다 들어올 텐데 그 난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이 사태를 네. 다시 이란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아니 투르키에다가도 지금 이란이 미사일 쐈대잖아요. 나토 기지에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 빨리 다 끝내야 됩니다. 이거 종식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하나? 이제 때릴 만큼 때렸다는 건 미사일 기지를 이제는 못 쓰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한 달 정도 지금부터 때리면. 3주 지나면 더 이상 뭐 이제 때릴 의미가 없어요. 때려도 의미가 없는 것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화로 가겠죠. 당연히 이란이 대화로. 대화할 이유는 이란은 뭐예요? 뭘 얻어요? 막 이미 잃을 거 다 잃은 이란. 이란은 대화 안 할 것 같죠. 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네. 이미 다 잃은 이란. 잃었다고 이란이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닙니까? 네. 이란은 안 할 것 같죠. 기분 나쁘죠. 그렇지. 네. 음. 근데 정권 생존을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서 치킨 게임을 더 가잖아요. 음. 2달, 음. 석 달. 어떻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메네이의 차남이 집권을 하건 누가 하건 네, 정권의 생존을 담보해 줄 테니 그렇죠. 여기서 도장 찍고 물러나라. 아니면 정권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굴욕적이지만 이쯤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이 정권을 살려야 된다. 우리 집권 세력이 살려면 무릎을 한번 꿇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새로운 거예요. 집권 세력은 네,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란은 다시 경제 제재를 풀지 못합니다. 핵협상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이제 석 달, 3주가 지난 모든 게 다 망가졌는데 그 상황에서 재건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전쟁을 한다. 이거는 끝이죠. 이제 더 이상 뭐 이 집권 세력은 끝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미국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하메네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이른바 덤비다가 하메네이는 이제 사망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이제 눈치 좀 있는 세력이 집권을 했으면 이미 뭐 알아서 하겠지. 이미 뭐 라는. 이란 정보부에서 전쟁 하루 지난 날 CIA에서 협상하자고 연락 왔대잖아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해서 저쪽 새 지도부가 지금 나한테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근데 죽었다. 계속 이런 협상 내용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불밑에서 무슨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뭐 트럼프가 하는 그냥 괜히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심리전일 수 뭐 있죠. 그렇죠. 네. 이란 내부를 동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꽤 많이 얻었죠. 나타냐후는 음. 다 얻었다. 40년 수건을 이루었다. 30년 수건. 이란의 미사일이 제일 마음에 아팠는데. 아니죠.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는 한 번도 어느 대통령도 해주지 않았던 거를 끌어냈잖아요. 미국을 설득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동안 미국이 이렇게 안 해줬던 이유는 네. 중동발 세계 대전이 시작될까봐 안 했던 그렇죠. 거죠. 이 지금 상황 보세요. 이런 상황을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음. 바이든도 안 해줬고 오바마도 안 해줬고 아무도 안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게 없으니까 그죠. 트럼프는 근데 왜?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트럼프가 나타냐후한테 속았다. 걷겼다. 네. 아, 완전히 뭐 트럼프한테 무슨 앱스타인 파일처럼 나타냐후가 모사드를 통해서 앱스타인 파일 아주 중요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 너 이번에 전쟁 안 하면 이거 퍼뜨릴 거야. 이런 이제 음모론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나타냐후 말을 안 들어준 사례가 많아요. 최근에도 예를 들면 가자지구 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냐후 말을 거의 안 들어줬어요. 네, 하마스가 지금 무장 해제도 안 했거든요. 네. 휴전 2단계라는 것은 하마스 무장 해제가 돼야 2단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타냐후는. 근데 트럼프가 했습니다. 야, 그거 나중에 해라.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그냥 2단계 가. 나타냐후 찍소리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왜 이거는 안 들어줬을까요? 거기다가 작년 12일 전쟁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휴전이 됐잖아요. 예. 휴전이 됐는데 갑자기 휴전 시간 지났는데 이란이 미사일 한 방 쏩니다. 뭐 실수이든지 의도이든지 이스라엘이 뿔이 막 난 거예요. 야, 휴전 지났는데 또 쏴?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야. 전투기 10여대를 바로 보냅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테헤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관공서 건물을 때리려고 날아갔습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들었죠. 전화 때립니다. 나타냐후한테 비행기 돌려. 비행기를 어떻게 돌립니까? 그럼 하나서 돌려. 비행기가 돌아왔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전투기가? 그냥 가지고 있던 폭탄을 그냥 들판에다 던지고 테헤란을 때려 부수려고 모든 계획을 다 하고 갔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전투기를 돌렸어요. 왜 그럼 이거는 안 해줍니까? 그러게. 트럼프 한마디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더 하고 싶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왜 그러니까 그때는 이란에- 왜 막았고 이번엔 왜 그러니까 트럼프도 손 없는 날 전쟁하고 싶었나? 트럼프의 공동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타냐후한테만 득이 되는 전쟁이 아니죠, 당연히. 트럼프도 자 보십시오. 트럼프는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게요. 좀 더 재미있게. 트럼프하고 나타냐후 사이는 오래됐습니다. 일기에서도 상당히 친했었죠. 예. 트럼프 일기에서도 상당히 친했는데 문제는 언제였냐?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실패했잖아요. 예. 그리고 바이든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고 나서 다 했는데 나타냐후가 바이든에게 축하 전화를 합니다. 그걸 들었던 트럼프의 반응은 아 맞다. 그 구원이 있지. 예. 야, 그래 네타냐후가 트럼프 떨어지고 나서 바이든한테 축하 전화를.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내가 얼마나 너한테 트럼프가 이때 잘해줬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 잘해줬어요. 진짜 잘해줬어요. 엄청 아브라함 협정까지 UAE하고 이스라엘하고 걸프 국가 최초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간에 평화 협정 맺은 그런 것까지 다 해줬잖아요. 한 놈은 전화해도 네타냐후는 끝까지 제일 나중에 전화하면 해야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전화한 거예요. 트럼프 열받아가지고 F자, 그렇지. F자 나왔어. F자. 그 폭스 같은 놈 그랬겠지. 이용 같은 놈들. 그런 F였겠지. 네. 그래서 앙금이 안 사라졌어요. 예. 그 트럼프가 또 뒤끝 장렬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에서 또 이긴 거예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만 만나고 좋았는데 네타냐후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트럼프 됐을 때. 쫄았겠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그러던 차에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2023년, 2024년 안 좋았는데 뭐 어디서 바뀌었냐? 작년 6월 전쟁에서 트럼프가 나타냐후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거에 막 200%, 300%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예. 어떻게 모사드 요원이 이란 내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기로 막 딱 세워놓은 발사대 탄도미사일을 그냥
이란 영토 내에서 다 없애버린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미군에도 저런 애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후. 전쟁 초기에 네. 군 관료 15명 그대로 암살했죠. 네. 핵과학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자는 침대에서 그냥 암살됐죠. 어마어마한 정보력. 진짜 제대로 싸우는 애들이구나. 와. 그리고 그 야밤에 전투기 200대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방공망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테헤란 상공을 그냥 마실 나가듯이. 아. 트럼프가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트럼프와 막 쿵짝이 막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반해버렸구나. 네. 아니 실제로 그렇게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 너무 섹시하게 전쟁했다는 이유로 아니 사이가 그때 급격하게 좋아졌다. 좋아졌다는 게 네. 진짜 얘 전쟁 잘한다. 그래서 아니 그 이스라엘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같이. 옛날에는 말은 들었죠. 아 이스라엘 싸움 잘하고 정보력 뛰어나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전쟁하는 걸 직접 봤어요. 이 자식 보여줬잖아. 세네. 보여줬잖아. 예, 보여줬잖아. 눈에 그냥 보여줬잖아. 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이 미국 혼자서 하면 큰 부담이 되는 일을 트럼프가 다 알아서 아니 나타냐고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 미국이 알리 하메네이 죽였어 봐요. 그렇지. 욕 먹죠. 어마어마. 그런 힘든 일은 저한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밀어서 자기가 원하는 정권 교체 안 되겠지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한테 내가 반정부 시위할 때 내가 도와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야. 나는 이란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대통령이야. 당신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 폭압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당신들의 나라를 새롭게 한번 세워보시라. 라는 걸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네. 우리 저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차무식을 발견한 그 사장님 느낌이겠네. 야, 얘 물건이다, 야. 부대장? 네타냐후가 차무식 같은 느낌이었나 보구나. 야, 얘 물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고 싫어. 지금 더 심한 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가 또 있어요. 나타냐후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예. 재판이 끝나냐 판결이 나지도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나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면을 좀 해줘라. 나타냐후 사면해줘라. 왜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요.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뭐죠? 총리.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높아요? 총리가 높아요? 총리가 높죠. 사면권만 사면권만 아주 중요한 사면권. 대통령과 바지사장이에요. 네. 사면권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스라엘 방문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다가 대통령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Why don't you pardon 나타냐후 일단 한 거예요. 왜 나타냐후를 사면해 주지 않냐.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어딨냐. 전쟁을 이렇게 잘하는 총리는 난 처음 봤다. 그렇지. 니네가 벽에 겨워가지고 우리 미국에는 이런 총리 있으면 진짜 아우 정말. 그만큼 지금 사이가 좋다니. 그러면 내 이론이 더 이상한데 사이가 좋으니까 트럼프가 더 따라갔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자기가 이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냥 마냥 나타냐후가 하자는 대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뭐 정보력, 전투력 이런 거 감안하면 전쟁이 그렇게 길게 끌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 달이 고비가 첫 번째 고비입니다. 한 달 정도 되면 협상 분위기 아니면 미국이나 중재한 사람들의 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 기회를 놓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럼 근데 이란은 예를 들면 이란은 지금 미국의 입맛에 맞는 온건파가 집권을 할 가능성은 지금 내부에서 뽑으면 아마 안 뽑힐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죠. 강경파가 득세하면 미국은 그 강경파 정권이 싫겠죠. 네. 그리고 미군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건 그 강경파도 알 텐데 그 강경파 정권한테 야 우리가 니네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우리랑 협상해서
뭐 우리 체면을 살려주라라고 하면 네. 그 정권은 얘들이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진짜 믿을까요?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걔네 입장에서는 그냥 네. 결사항전이지. 네. 야, 네가 미국이면 우리를 살려주겠냐? 결사항전은 듣기에는 좋죠. 네. 결사항전은 이제 끝인데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 압도적인 군사력에 한 달 더 전쟁한다고 이란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네. 뭐 어쨌든 미군이 지상군 투입해서는 결국은 미군도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트남, 그렇죠. 네. 이란도 네. 그래 쟤네들이 뭐 비행기는 좋아 F-15 그러나 뭐 잘 숨어 다니면 미군도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렇죠. 혁명수비대나 뭐 바시지를 공습만으로 제거하기는 힘들죠. 그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트럼프가 뭐 언제까지 이러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트럼프가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월 30일 날 또 시진핑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전쟁 시켜놓고 자기는 중국 간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저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가장 강경한 혁명 수비대도 자기들이 다시 재집권하고 트럼프가 그것만 인정해 준다면 우리의 네. 재집권. 그러나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우리는 강경하지만 또 한 번 우리는 또 유인한 자세를 보여주겠다. 대화로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 협상 카드가 서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그럼 이란에 세워진 더 강경한 정권을 네. 그냥 그대로 두고 최면치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더 강경하지만 그 강경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핵 합의를 해준다면. 핵 합의를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그래 네 말대로 우라는 농축 안 할게. 우리 땅에서 우라는 농축 안 할게. 사실 그런다면 그건 강경한 정권은 아닌 건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 강경한 정부도 말은 강경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양보된 입장을 보여야만 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럼 네. 하메네이의 차남이 만약 뒤를 이으면 그런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냥 외부에서 분석가들이 저 사람 좀 강경한 사람이야 아니면 아니야 실제는 그렇게 강경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아주 온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최고 지도자를 뽑힌다면 벌써 나이가 69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깨에 지금 이슬람 공화국이 걸려 있는데 그냥 계속 뭐 강경 일본대로 나간다고 그래서 무슨 해법이 나옵니까? 69년이면 이제 내일 모레가 60살이니까 좀 이제 젊은 혈기는 꺾일 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후계자로 뽑히는지가 일단 관건이네요. 그렇죠. 근데 글쎄. 지금 뭐 뽑았는데 발표도 못 하고 있지. 실제로 뽑힌 건지도 모르고 있지. 지금 이란에서 나온 보도를 100%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란이 막 미국, 이스라엘 말고 막 주변국에다 계속 막 미사일 쏘잖아요. 네네. 뭐 아제르바이잔까지 뭐 공격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아제르바이잔 미군 기지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눈에 난 국가예요, 이미. 미국하고 친하고요. 네. 이스라엘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합니다. 아제르바이잔.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의 드론이나 이런 모든 정보 자산이 이란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캐오는 육로도 이용되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이란으로 침투하는 육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래서 뭐 아제르바이잔 정도는 뭐 문제 없고 그 같은 중동 국가에는 왜 쏘는 거예요? 중동 국가에 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공황? 네. 왜 심리적인 공황? 예를 들어 유전이 있잖아요. 케이아스. 유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 아람코도 저번에 살짝 때렸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전쟁 빨리 중단 안 시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니네. 지금은 내가 그냥 살짝 친 거고 정말 계속 전쟁이 길게 가면 아람코 4분의 1 날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만하라 그래. 요거죠, 요거.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걸프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열받아 있습니다. 왜요? 아니 적당히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때려요.
그건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이 길어야 되거든 장거리고 영국에는 단거리 중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거리 미사일 아껴놓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많으니까 네. 주변으로 계속 때리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또 때리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나 사우디나 UAE가 우리도 가만 안 있을 수도 있다.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하겠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건드렸다가 유전 시설 더 때리면 큰일 나죠. 이란은 그 때릴 공격 능력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보도에 따르면 그 뭐 한 90% 정도 이란 미사일 발사 능력이 줄었다면서요. 줄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아끼는 건지 전략적으로 그러는 건지 네. 줄여 진짜 탄약이 다 돼서 탄도미사일 다 돼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죠. 뭐 이스라엘 쪽에서 판단은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소진하지 않았냐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보는데 네. 어디까지는 그건 추산이고 네. 걔네들이 그래서 지금 탄도미사일 한 2,000발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전쟁 전에 네. 그러면 한 1,000발 썼다면 네. 저 1,000발이 있는 건데 그것도 2,000발이라는 것도 추산이잖아요. 예. 땅속에 숨겨놨다가 4,000발이 있는지 음. 3,000발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껴놓은 거라면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안 좋은 무기부터 먼저 썼어요. 아 그래요? 네. 탄도미사일 제일 빠르게 나는 요격하기 힘든 걸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란이 그걸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탄도미사일 전체 지금 말씀드린 전쟁 전에 네. 2,000발 정도 1,500에서 2,000발을 가지고 있다고 정보 당국은 추산을 하는데 이란이 네. 근데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니 미사일은 갖고 있지만 그걸 쏠려면 발사대나 뭐 그런 게 네, 있어요. 발사대가 그러니까 많이 파괴가 됐어요. 네. 이번 전쟁 중에도 파괴가 됐지만 발사대가 또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발사 능력도 좀 저하되긴 저하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보다는 당연히. 그러나 완전히 저하되진 않았겠죠. 발사대 한번 만들면 만드는 거지 뭐. 그런 거죠. 만들려면은 이제 뭐 쏘려면 옮겨야 되지, 열려 넣어야지, 그렇죠. 뭐 해야 그게 되는데 쉽진 그 않죠. 사이에 지금 이제 전쟁 중에 만들기는 어렵죠. 네. 지금 당장이야 뭐 어때도 또 만들면 만드는 거죠. 아 그렇죠. 만들 수 있죠. 그럼 상황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쟁을 중단하면 그리고 이 정권을 놔두면 상황은 똑같아져요. 몇 년 후면 똑같아져요. 정권을 바꿔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경제 제재도 풀어줘서 이란이 그냥 되게 서방 국가처럼 바뀌어야 그렇죠. 돼. 그렇죠. 이란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져야만 이스라엘도 발 뻗고 자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게 음. 그렇게 말만큼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이 공습만으로 이 정권을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지상군도 안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혁명수비대가 20만이 되고 정규군이 60만에다가 그 밑에 있는 바시지라는 민병대까지 뭐 60에서 120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병력 지금 공습을 한다고 그 병력들이 다 죽나요? 안 죽잖아요. 지금 시설하고 무기만 파괴되고 있지. 가끔 결국은 그럼 이란 국민들이 네. 이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결국은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사망한 그 하메네이 정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뭐 좋다고 이란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지지해요? 다 지지하지 않죠. 다는 아닐 텐데도 네. 꽤 많은 이란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집권 세력의 가족들, 친인척. 그렇죠. 혁명수비대가 60만 원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4를 해보십시오. 240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 인구가 9천만이라고 한다면 집권 세력이 한 30에서 40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죠. 자기가 죽는 일인데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바뀐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혁명수비대도 죽죠. 군인인데 아, 정권 뒤집히면 죽죠. 죽이죠. 혁명수비대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죽죠. 그렇게 자기 자국민을 많이 죽였는데 놔두겠어요? 야, 혁명수비대가 네. 아이 그 윗사람이 시킨 건데 그걸 다 죽진 않겠지만 네. 반정부 시위를 총환경 진압할 때 흑역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걔네들 이번 1월달에 시위한 사람들의 신상이 털리고 있어요. 총 들고 나와서
반정부 시위자를 죽이려도 신상을 신상이 털린다니까요. 그런 일부는 있겠으나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런 권위주의 정부 싫을 것도 같은데 왜 그러니까 뭐가 가슴에 얹혀 있길래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있으니까 네. 저 정부도 좀 유지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아 저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제 있어서 생각은 그래요. 네. 이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지지하죠. 이권의 문제예요. 이권도 걸려 있. 그러니까 혁명 지금 집권 세력의 음. 직통 가족들은 다 지지할 것이고. 근데 그건 그다음- 저는 소수지 뭐 그게 대세인가 아니 싶어서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혁명 수비대가 150만이고 15만이고 15만. 군이 60만인데 예. 바시지가 또 60만이에요. 60만에서 뭐 1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150만에다 가족까지 하면 600만인데 네. 이란 인구는 다 합치면 9천만. 9천만이라서 네. 10%도 안 되잖아요. 더 될 걸요. 일단 군인 그런 것만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왜 국가 관리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 등등이. 네. 아 그래서 30 넘어요. 그럼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이 정부 공무원이니까 만약 세상 바뀌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각종 이 기득권 이권이 사라지니까 나는 싫어. 그거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아 근데 충분히 그게 그럴- 꽤 네, 많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리고 보수적인 상인들도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번에 뭐 반정부 시위를 했지만 초기에 이 테헤란에 있는 아주 큰 시장에 바자르 시장에서 상인들이 시위를 했지만 대부분의 돈 많이 벌어 있는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권 반대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1979년 혁명이 났잖아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에는 왕정이었지 않습니까? 팔레비 왕. 네네. 그게 또 일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된지 아는 숙청됐어요. 다 숙청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있는 이 집권 엘리트가 그걸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정권 뒤집히는 우리도야 그래서 숙청되거나 그냥 쪽박 찬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르게 좀 여쭤볼까? 이란의 현재 정부가 그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고 뭐 독재고 이런 건 좀 빼고 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념은 뭡니까? 그게 이란 정부. 예, 그 현재 이란 하메네이가 주장하던 게 네. 뭐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정치 신정 정치죠. 신정 정치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란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아무런 종교직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 세속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무슬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란에서는 그 잘 나가는 알리 라니자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직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가 정치력이 뛰어나도 왜?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무조건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법학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난 이건 되게 중요하고 좋은 종교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이란 국민들은 네. 이슬람교의 개념을 정치에 발현시키고 나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금 정부가 좋겠네요. 그렇죠. 아. 좋지는 않은데 왕정 때는 안 그랬죠. 근데 79년 이후에 처음에 혁명에 성공한 하메이니 말고 어야톨라 호메이니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이슬람교 강하게 믿는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좋겠구나. 그렇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슬람교를 좋아하지만 이런 신정 정치에는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자국민을 이렇게 죽이는 이 정권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는 사람은 반대하겠죠. 네. 이거는 세대가 좀 바뀌어야 이란도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신정 시간이 정치를 바꿔야 돼. 우리도 정상국가 가야 된다는 시간이 거예요. 필요하네. 네, 정상국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집권 세력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혁명 수비대나 마찬가지 다. 그 현대 가치관과 전통의 충돌이네요. 이란. 네, 정확하게 보시면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이란 국민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런 약간 반대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아예 좀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에서 떨어진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집단 지도부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111조에 따라서 페제스키안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또 뛰어난 법학자 세 사람이 이 공동 지금 지도부 체제인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헌법수호위원회 뛰어난 법학자가 중요한 대국민 담화에서 전시에 적대국과 내통하는 자들은 엄벌하겠다. 그리고 전시에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자들, 반정부 시위하는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누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이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은 뭐 빵을 달라가 아니라 정권 물러나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네. 지지율이나 네. 그런 건 어느 정도였어요? 알 수가 없죠. 아 여론조사가 안 되니까. 아, 그렇지. 여론조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못해도 뭐 한 외국 이란 전문가는 지금의 집권 세력 말고 이 집권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란 내에서. 그렇다면 30%라고 한다면 나머지 60%는 이 정권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우리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 직선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자체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게 부정 개표가 아닌 이상 네. 그게 대충 여론이었구나 지난 선거 때라고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때는 지금 정부 지지하는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민주주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후보가 되려면 헌법수호위원회의 사상 검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사상 검증을. 후보단 후보가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너무나 다 보수 후보만 넣으면 이거는 거의 뭐 욕을 먹으니까 일부러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개혁파 한 3-4사람을 꼭 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개혁파가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처럼 전혀 이제 이 보수 강경 정표가 믿었던 후보가 아니죠. 마수드 베제스키안. 근데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뭐 넣어봐야 되겠니? 하고 이제 줬는데 국민들이 얘를 딱 베제스키안을 뽑아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이거 뭐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 드렸던 이유가 국민들의 80% 90%는 지금 이 정부 무너뜨리고 싶은데 이 정부가 총칼을 들고 있고 그렇죠. 뭐 압박을 하는 바람에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툭 건드려주고 심지어 지도자 제거해주고 분위기 잡아주면 네. 이제 빠른 속도로 물꼬가 트일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체제도 바뀔 수 있고 네. 빨리 이제 그 트럼프나 서방이 원하는 대로 질서가 잡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란 국민들의 여론이 막 51대 49이거나 네. 최소한 40% 이상이 기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네. 나쁘지 않아. 심지어 반대 요즘 애들이 주장하는 이거는 너무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미군이 뭘 어떻게 해도 안 바뀌죠. 안 바뀔 거라고요. 네. 시간 오래 걸리고. 네. 그럼 다시 도라미탑이고 미사일 또 만들면 되지.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여쭙는 건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다.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했지만 그걸 본인이 믿었지만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얘기가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나와주세요. 거리로 나와주세요.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 아직 혁명 수비대가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1월달에 반정부 시위를 총환경 반정부 시위를 했던 혁명 수비대 밑에 있는 민병대들이 총 들고 나올 텐데 어떻게 겁이 나서 또 시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혀 현실화될 수 있는 뭐 일부는 나오겠죠.
그러나 또다시 진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란의 많은 그 보수적인 분들은 예전에 팔레비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정이니까 좀 문제지 되게 국민들은 자유로웠다면서요? 청바지 입고 다니고. 아 그건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문화적인 거는 뭐 저기 미니스커트도 있고 뭐 다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포갑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독재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도 많고 특히 정권 말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독재 정권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잘했으면 왜 무너졌어요? 하기야 그렇지 또. 네, 잘했으면 왜 무너져? 어마어마한 독재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팔레비가 이제 손자인데 거기도. 네. 그러면 이란을 미국 같은 혹은 우리나라 같은 그냥 서방식 민주주의를 하세요. 이슬람 같은 거는 좀 이제 뒤로 치우시고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 못 받아들일 좀 그거는 분위기나 모르죠. 상황이죠. 그거를 뭐 투표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79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또 살아왔잖아요. 80년, 뭐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시스템을 갈아치우자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 채팅창에서도 질문도 들어오고 저도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라도 이제 이란 내부에서 혁명 수비대든 누구든 전사가 나타나서 네. 9.11 테러 같은 일을 기획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최대 보복이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지만 이미 유럽과 북미에 이란과 관련된 알카에다나 뭐 이런 셀 조직이 세포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포 조직을 깨워서 테러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그다음 시작되고 나서 서방 정보 기관은 그런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쳤으니 그런 가능성은 있지라는 어떤 일반론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스페시픽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기관이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감시하고 있는 셀 조직이나 관련된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런 애들을 잡아서 막았을 수도 있고 사전에 다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를 다 못 막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이나 규모가 네,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야, 이 자식들 이 돈과 이 조직이 어디서 났길래 이런 스케일 큰 거를 하지? 그렇죠. 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만큼 그 돈과 그 스케일은 가능해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돈과 스케일은 가능할 수도 있죠. 이제 걔네들도 비트코인을 쓰기 때문에 현금만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머니를 사용하는 애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네. 테러 가능성이 여지는 있다. 있다. 가능성은 대충 몇 %쯤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한 달 안에 네. 뭔가 이제 전쟁이 정리될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네, 네.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은 몇 %? 보세요? 저는 뭐 있긴 하지만 한 20? 예, 그 정도 20 20에서 정도? 30. 네,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테러가 날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워낙 그거는 뭐 돌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성공하면 하는 거고 누군가가 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새로 알게 된 사실은 확인해본 사실은 전쟁은 길게 가도 한 달 정도면 한 달 큰 정도 병걱정을 안에는 네. 더 갈 것 같지는 않다. 미국도 급하지만 이란도 나름 급하다. 거기에 대한 변수는 없을까요? 양쪽 다 그건 맞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서 합의가 되어서 종전이 돼야죠. 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합의를 서로 이루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중재하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종전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합의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못 하고 있고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는 것도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면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하는데도 그거 일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끝내나 거의 휴전이 됐어요. 네, 지금 전쟁 안 하잖아요.
그러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가능성도 꽤 있지는 아,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저는 나락 가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짧게 한 달 안에 끝나는 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날아간다고 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성일광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헬로우 메나. 헬로우 메나. 아 요즘 3만 넘었습니다. 야. 덕분입니다. 3만 넘었어요. 3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아, 네. 요즘 같은 대목에 꼭 네. 한번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가면 거의 요즘 계속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거의 새로운 어제는 힘이 들어서 못 올렸습니다. 아 예. 이번 주 주말에 네타냐후 그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박현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타냐후는 아니고요. 헬로 메나. 네, 박현도 선생님 인터뷰. 알겠습니다. 예. 성일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